너무나 사랑해서 한 결혼. 결혼이 그 사랑의 연장선이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흔히들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죠.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는 물론이고 시공간까지 공유해야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결혼 전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 심지어 너무도 매력적이기까지 했던 취향이나 취미가 종종 결혼 생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배우자의 과도한 취미 생활, 과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내 남편은 취미 부자입니다. 우리 남편은 취미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등산 동호회, 주말은 골프 라운딩, 겨울이면 스키 동호회, 요즘은 핫한 테니스까지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불만이라도 말할 것 같으면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합니다. 너도 해. 너도 해라니. 이러면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취미생활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시죠? 시간과 돈이 있어도 웬만한 에너지로 취미들 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비용 다 대드릴 테니까 퇴근하고 골프도 치시고 테니스도 치시고 주말에 등산 동호회도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을까요? 뭐가 문제죠? 돈 대주면 못할게 뭐. 실제로 저는 제 돈으로 이렇게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네. 아니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했었지만 네.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 저는 제 그래요. 돈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가 네. 나한테 돈 대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솔직히 와인 아시죠? 지금 변호사님은 결혼도 안 하셨고 아이도 없으니까 이렇게 결혼했다니까요. 결혼을 했는데 아니, 지금 결혼을 안 한 상태라고요. 그래요. 지금은 와이프가 없고 네. 아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실 수 있지만 평일 낮에 일하고 저녁에 운동하고 주말에 동호회까지 나간다 하면 아내에게 사랑은 누가 언제 주고 아이는 언제 봅니까? 배우자의 과도한 취미 활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 사유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배우자의 부정행위, 그리고 뭐 다른 일방을 굉장히 악의적으로 유기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가족한테 부당한 대우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가족이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오랫동안 실종되거나, 이런 경우에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마지막 6호에서 정하고 있는 게 서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우자의 취미 활동이 너무 과하다, 그 자체로는 이혼 사유가 당연히 되지 않지만 이걸로 인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다면 그건 이제 포괄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거죠. 다만 배우자의 과도한 취미 활동으로 상대방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유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파, 내지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데 나는 내 취미는 여행인데 이러고 막 세계 일주를 떠난다거나 이러면 유기죠. 민법 제840조 제2호에 따라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취미 활동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과도한 시간이나 비용을 들여서 정상적인 부부 활동이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에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말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취미와 취향이 같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아내는 돈 아끼느라고 외식도 안 하는데 남편은 자전거 막 3천만 원짜리 사고 골프복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사고, 이러면은 사실 뭐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취미 생활에 하는 과도한 지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할 수가 있을까요? 역시 우리나라 법에서 과도한 지출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이혼 사유가 된다고 따로 정한 건 없어요. 네. 근데 꼭 취미에 대한 지출이 아니더라도 그냥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기 어렵도록 지출을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자가 사치가 너무 심하다든지 계속 무리한 사업을 벌린다든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힘들어지면 이런 거는 아까 말한 제840조 6호에 의해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난 취미 때문에 당신이랑 못 살겠어 라고 하면 괜히 조금 찌질한 것 같기도 하고 속이 좁은 것 같아서 말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혼을 할 때 난 네 취미가 싫어, 너랑 이혼할래, 쪼잔해 보이는 정도를 넘어서 이혼이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부부관은 이렇고 가족관은 이런데 그러려면 너가 나랑 이런 시간, 최소한 이런 것들은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너가 취미 생활에만 몰두한 나머지 경제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같이 생활하는 데서 내가 행복하지 않고 너무 불행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 이걸 잘 정리해서 주장을 하면 그렇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취미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문제지만 취미 그 자체만으로도 또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취미는 조금 인정하기 힘들다. 변호사님이 좀 사례로 보셨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취미가 이상해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그건 취미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즐거움을 추구해서 하는 행동이 불륜이다. 내 취미는 불륜이다라고 말하면은 그걸 누가 취미라고 생각해요. 내 취미는 불법 동영상, 흔히 말하는 뭐 야동 보는 거다 이러면 뭐 취미 생활일 수 있죠. 싱글인 사람한테는.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취미 생활이니까 존중을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부부 생활하는데 같이 하는 공간에서 계속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거 어떻게 부부 생활이 유지가 되겠어요? 뭐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취미가 도박이다. 그 자체가 불법 행위여서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자체가 누가 봐도 상대방이 익스큐즈 해주기 굉장히 어려운 사유면 그런 거를 이제 취미라고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배우자가 만약에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박을 할 수도 있고 뭐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범죄자라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사유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사유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위자료 청구 대상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밤에는 딥페이크 영상 만들어서 사람들 괴롭히고 해코지한 사람이다. 속았다. 그리고 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위자료 청구가 당연히 되고, 도박 같은 거를 해서 우리 집 재산을 항진했다. 그러면 위자료 청구뿐만이 아니라 재산 분할에서도 그 사람은 불리해지겠죠. 그런 경우들은 충분히 다 참작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취미도 취미 나름이지 범죄를 취미로 포장할 수 없다는 거는 꼭 모두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계속해서 일단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하루를 안 쉬는 남편을 보면서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열정이 부럽고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술 먹고 외도로 쓰는 돈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나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열린 폰도라의 상자. 저는 동호회를 빙자한 남편의 썸녀 수십 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호회 사람들 뿐인데 예민하게 군다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도대체 원정 골프랑 여행은 뭐가 틀린 걸까요? 이성과 여행 가면 안 되고 골프채 가지고 일본으로 가면 괜찮은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골프채가 여권입니까? 비자인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프라이빗하다는 폰도라의 상자가 지금 이제 열린 건데, 남편이 에너지가 넘칠만 했네요. 썸녀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있는 게 지금 밝혀졌어요. 근데 변호사님, 이성 친구랑 일본 여행 가면 이거는 빼박 외도잖아요. 이성이 함께 껴서 뭔가 취미 활동을 하러 갔다, 이 사실로 외도로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성 친구, 이성 지인과 해외여행을 갔다는 것 그 자체가 뭐 상간이거나 그 자체가 외도의 직접 증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숨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한 다음에 아내한테 익스큐즈를 받고 가는 거랑 그냥 동성이랑 가는 것처럼 갔다가 나중에 이걸 아내가 보면, 이거는 내가 설사 그 안에서 진짜 골프만 열심히 차고 밤에 잠만 잤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부부 생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취미 그 자체도 과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취미가 주는 그 즐거움보다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정말 괘씸한 거죠. 실제로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상간행위라든지 불륜행위가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공통의 관심사로 대화도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이 사람 잘하면 매력도 쉽게 느끼고, 무엇보다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기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수를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맞습니다. 딱 골프만 치고 스키만 딱 타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어려울 것 같거든요. 밥 먹다 보니 또 술도 한잔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눈도 맞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제로 취미 생활을 하다가 바람이 나서 이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좀 많이 보셨을까요? 근데 사실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은 취미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동호회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뭐 산악회, 테니스, 골프, 배드민턴 동호회 등 요즘 그런 동호회가 불륜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동호회에서 불륜이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다양한데,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긴 시간을 함께하고, 특히 운동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접촉이나 스킨십이 좀 자연스러울 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뒤풀이, 정기 모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실수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한때 불륜의 성지로 유명했던 좀 산악회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산이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동호회 하면은 그 불륜의 이미지가 벌써 떠오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산을 못 갈 것 같아요. 무서울 건 없고요. 밤에 가지만 않으면. 그리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속설들이 있죠. 암암리 통하는 약간 시그널이 있는데 등산복 바지를 한쪽을 걷고 있는 남성들 이러면은 이제 짝을 찾고 있다. 이런 뜻이래요. 뭐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쪽 바지를 걷고 쉬고 있으면 이제 여성들이 와서 먹을 거 뭐 드실래요? 어머. 하는 게 시그널일 수 있다.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진 여성들을 이제 산토끼라고 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남자를 토끼 사냥꾼이라는 은어를 쓴다고는 하는데 뭐 아직까지 저도 막 사건이나 이런 걸로 마주한 적은 없습니다. 바지 한쪽을 걷어 올리고 있으면 이성을 유혹하는 시그널이라고 하면 아니, 더워서 바지 걷었는데 갑자기 와서 먹을 거 드실래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아무리 덥더라도 산에서 바지 함부로 걷어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등산만 할 거야 이런 시그널도 있을까요? 첫인상이 굉장히 무섭고 싸나우면 안 건드리겠죠. 그리고 이어폰 끼고 네. 선글라스 끼고 그리고 누가 봐도 등산이 좋아서 막 파워킹으로 가고 있다 이러면은 뭐 아무도 그런 오해를 안 하겠죠. 그래서 뭐 그냥 오해받을 짓을 안 하시면 돼요. 관악산이 중년의 홍대다 이런 말도 있지만 홍대를 간다고 모두가 다 번호를 따고 플러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받을 짓을 안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아내분은 폰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남편과 싸워서 뭐 합니까? 그래서 그 즐겁다는 취미생활 저도 해보려고요. 남편이 제게 달고 살던 말 너도 해.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날로 당장 개인 PT를 신청했습니다. 등록한 지 5분 만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뭘 했기에 180만 원을 결제했냐고 아주 득달같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꿈에 그리던 캠핑까지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텐트도 사고 캠핑용품도 사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쇼핑을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프로 캠핑러가 된 것 같은 이런 기분이었군요. 그런데 제가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도 전에 카드 승인 내역이 뜰 때마다 이건 뭐냐, 이건 또 뭐냐 하면서 불안해하는 남편.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걸까요? 쌓이는 카드값? 아님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즐거움일까요? 사실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역지사지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골프채 사고 또 그린피 내고 사람들이랑 또 즐겁게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거는 안 아까운데 아내가 취미에 쓰는 건 지금 아까워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가 더 잘 되는 걸 수도 있죠.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걸 했던지 본인이 아니까 네. 솔직히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처럼 아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자칫하면 어떻게 발전될지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말리고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그런 의도로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부부가 취미생활을 한다는 게 참 살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요즘 일상이 얼마나 버겁고 재미없고 무미건조한데 건전한 취미생활하면서 건강한 삶을 사는 거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부부가 같이 함께하는 취미생활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 없다면은 그걸 만들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가정생활에도 이제 시너지가 나는 것들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배우자를 힘들게 하는 취미생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배우자의 지나친 취미생활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친구에게 묻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심규덕이었습니다.